내일은 제 정규 강의가 있는 날이라서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. 강의라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활동을 하게 돼서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로, 떨어졌다기보다는 조금 지친 상태로 내일을 맞이하게 되면 강의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전달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찍 퇴근하려고 합니다. 오늘 말씀은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억대 연봉 1억이죠. 연봉 1억을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직장인 기준으로는 확인을 해보니까 월 6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하면 연봉 1억이 되더라고요. 세금을 많이 떼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책정됩니다.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직장에 취직하면 월급이 300에서 35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630만 원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죠. 큰 돈이죠. 그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프리랜서 같은 경우 소득세 3.3%를 떼는 보험 설계사나 개인 사업자 같은 분들은 130만 원을 벌어야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억대 소득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또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폭이 크죠.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2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몇 천만 원씩 벌기도 합니다.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? 방법론적인 부분,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.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딱 한 가지입니다.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반응하는 방식입니다. 좀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.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은 내가 진짜 할 수 있다고 믿는지, 긍정성, 낙천성 이런 건데요. 대부분의 분들이 스스로가 긍정적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. 긍정적인 사람들 주변에 보면 많잖아요. 보면은 에너지 넘치고 항상 매사에 밝고 이런 분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에는 90%의 긍정적인 사람들과 마치 10%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같이 분포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멀리하고 싶어진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.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의 정의를 일단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긍정적인 게 필요한 거는 어려운 시기, 헤쳐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,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, 이때 긍정적이어야 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,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, 일이 힘들어졌을 때는 그 긍정성을 유지하지 못해요. 오히려 비관적으로 바뀌죠.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과연 그게 긍정적인 사람일까? 어차피 문제가 없을 때는 대체로 밝아요.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죠. 그렇다면 이런 긍정성이나 낙천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는 일이 안 풀릴 때, 즉 상황이 어려울 때입니다. 그래서 정말 긍정성이 필요한 시기에 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측면과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. 내가 진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은 어려운 상황일 때도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정말 마음 깊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상황만 어려워지면 긍정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, 즉 긍정성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감이 없습니다.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포장에 불과하죠.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태도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, 즉 평상시에 긍정적인 것보다 정말 힘든 상황, 어려운 상황일 때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낙천성, 긍정주의 이런 거를 가진 사람만이, 즉 그런 태도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대부분의 억대 연봉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반응하는 태도입니다.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게요. 단어만 보더라도 리스폰서빌리티가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뜻이잖아요.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. 리스폰스 어빌리티,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. 그런 겁니다.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봐도 무방해요. 예컨대 비가 오는 날씨가 됐을 때 그 비가 오는 기후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그 비가 오는 날씨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현상은 바꿀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런 차이가 있겠죠. 비가 오니까 망했다, 비가 오니까 기분이 꿀꿀하다, 비가 오니까 우울하다, 비가 오니까 소풍도 못 가고 기분이 좋지 않다, 비가 오니까 고객들도 못 만나겠다,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
비가 오네, 빨리 고객한테 연락해서 우산 쓰고 나오라고 해야겠다. 비가 오니까 실내에서도 조금 운치 있는, 좀 상담이 즐겁게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 고객을 만나야겠다. 비가 오니까 데이트를 실내에서 해야겠다. 뭐 이렇게 대처 방안을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. 왜? 어차피 비가 오는 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. 비가 오는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는 상황은 그냥 빼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, 그럼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?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는 거죠. 성공한 사람들의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. 반응하는 능력이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. 안 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.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. 근데 사람들은 다 상황을 탓하고 싶어하고 사람을 탓하고 싶어합니다. 즉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. 왜냐하면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. 하지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넘겨주는 행동은 당분간은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. 즉 책임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순간, 상황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고통을 피할 수 있지만 통제권도 같이 잃게 되는 것이죠. 반면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 고통을 감내한다면 통제권 또한 내가 바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운전대를 쥐게 하는 겁니다. 책임을 넘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대를 맡기는 겁니다. 처음에는 잠도 잘 수 있고 안전하고 편할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통제권을 내가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.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넘기지 않고 온전히 내가 그 운전대를 쥐고 운전을 한다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통제권 또한 나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보다 멋지게 살 수 있겠죠.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을 보면 그 힘든 나치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나의 육체는 통제할 수 있지만 정신은 통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라고 말했죠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. 물론 요즘 한간에서는 그런 자유의지조차 이미 결정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뇌과학을 통해서 입증하는 노력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, 그럼에도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과학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. 그냥 단순히 일을 더하냐 덜하냐, 그냥 어떻게 반응할 거냐 정도의 간단한 척도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학으로 입증할 정도까지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냥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, 억대 소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곧 입증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억대 연봉 하는 사람들과 억대 연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이거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.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어려울 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긍정적이어야 될 때 긍정적이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에 누구나 다 긍정적일 때 조금 더 밝을 뿐입니다.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보다 비관적으로 바뀌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기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진짜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믿지를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정말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 능력이 훌륭합니다.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몰되거나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해야 될 것들을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미 벌어진 거,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그곳에서 배움만을 얻고요.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에 온전히 집중합니다. 내가 해야 될 것들에 온전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, 그리고 매사에 그런 측면으로 삶을 바라보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.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남 탓하냐 상황 탓하냐,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노력하냐, 이 차이예요. 근데 이 간단한 차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것이고,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이 편하기 때문입니다. 고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넘겨주게 되면 우리의 통제권까지 같이 넘겨주게 된다는 사실.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착같이 그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나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.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. 이건 제가 경험했던 실제로 느낀 것들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 어려움을 남들과 나누지 마십시오. 의지까진 괜찮지만 의존하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고통 또한 너무나도 크고 힘들지만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성장이 있고 배움이 있거든요. 근데 그 고통을 남들과 나누게 되면 그 성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가치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. 즉 내가 모든 가치를 다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고통을 나눴기 때문이죠.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고 남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고통을 다 떠안고 이겨내잖아요. 그럼 그 고통을 이겨낸 보상까지도 남들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.
그래서 그 사람은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되고 실제로 그만큼 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본인의 통제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책임감을 제대로 가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죠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, 억대 연봉 그리고 억대 연봉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.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반응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.